자, 이제 테마 2 보죠. 두 번째 테마. 자, 부동산의 개념. 테마 1은 사실 부동산학의 이해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보통 모의고사나 우리 시험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 보통 2년에 한 번, 한두 번씩 이렇게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 말뜻은 부동산은 뭐냐? 이거죠.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 부동산은 뭘 의미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의미를 접근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라고 나오면 법률학, 경제학, 기술학,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는 개념이니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개념을 볼 수 있고 기술적,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이 뭔지를 한번 보죠.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뭐다라고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적 개념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는 민법이라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토지 위에 붙어져 있는 물건, 정착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도 우리가 건물이라 하지만 이걸 통틀어서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나무도 있어요. 나무도 정착물이에요. 도로도 붙어져 있죠. 울타리도, 담장도, 교량도, 도로도 이런 것들 다 붙어져 있는 걸 이걸 정착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다 부동산이라고 본다. 협의의 부동산에서. 자, 광의의 법률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어떻게 볼 거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봐요. 준부동산. 자,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간주한다라는 걸 준하여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보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자,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해요. 준부동산을 맨 아래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은 원래 법률적으로 모든 부동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은 공시수단인데 공시법에서 등기부 등록을 배울 거예요. 등기 등록을.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의무예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야,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등록해요. 항공기도 등록해요. 우리 뭐 항공기 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등기 등록해요. 선박도 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은 움직이는 것들인데 얘는 뭐 하냐면 등기 등록해요. 그래서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 등 부동산이 원래 등기 등록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 등도 등기 등록하네. 비슷하네. 그래서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준부동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준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등을 얘기하는데 부동산과 비슷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법률에서는 동산 등이지만 어디에 포함시킨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준부동산을 해석할 때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동산 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데 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어디에?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하면 돈과 관련돼 있어요. 수익과 관련돼 있고 경제적이다, 수익을 얘기하고 경제활동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걸 땅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지 않고 이건 내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재산이다 얘기할 수 있죠.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걸 토지로 보지 않고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경제적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볼 때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토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 생산재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사용하는 소비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건 사람이 가서 이 자연을 즐기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더라. 얘는 공급과 관련돼 있고 얘는 쓰는 거니까 수요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이걸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거래할 수도 있죠. 상품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거예요.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걸 해석할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수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거나 수요 공급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산, 자본, 재산이다 또는 수요 공급이니까 생산재, 소비재,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래하는 물건,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기술적, 물리적으로 본다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 푸른 초원 눈에 보여요. 저 푸른 초원 눈에 보인다 생각해봐요. 저기 눈에 보여요. 근데 보이는 건 뭐냐면 저기 산, 자연 속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넓은 초원이 있대요.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위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저기 산 아래에 있는 넓은 초원에 보이는데 이건 부동산이에요. 토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인데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초원이 있어야, 넓은 공간이 있어야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이는 걸 공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공간이 눈에 보이고 주변을 봤더니 산이 막 이렇게 있고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어요.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이 나무나 산이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위치다, 공간이다,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건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률적으로는 협의, 광의로 볼 수 있는데 협의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토지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이걸 광의의 부동산, 법률에서는 그렇게 볼 거고,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은 뭐냐라고 볼 때 경제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위치,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자연 환경으로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하나 출제자가 좀 어렵게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내겠다라고 할 때 법경기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는데 법률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법이나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고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술적, 물리적 측면으로 볼 때만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볼 때 유형적 개념은 이라고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워야 될 건 첫 번째는 얘예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걸 외워야 되고,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형태가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을 얘기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취급해 주겠다.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과 비슷하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를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동산 등이지만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 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착물인데
페이지가 좀 잘못됐네요. 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법률에서 토지,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죠. 광해 부동산도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맞죠?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이 광이니까.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정착물이면 이걸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데, 자, 정착물은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즉 토지나 건물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하고,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인 동산이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붙어지게 되면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붙어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물에도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봐요. 토지에도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로 보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어져 있어야 되냐?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봐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높아진다거나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붙어져 있거나 쉽게 떼어낼 수 없거나 그렇게 붙어져 있어야 정착물로 봐요. 다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어져 있어야 되고, 용도에 맞게 특수 시작되거나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인 거고,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착하면 일시적으로 붙였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얘는 정착물로 보지 못하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뭔가 붙어져 있는 물건이 있는데 얘를 제거했을 때,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해야, 문제가 발생해야 정착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붙어져 있는데 이걸 떼어냈는데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리적, 효용적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건데, 떼어냈더니 건물에 뭔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되려면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했을 때, 떼어냈을 때 문제를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착되면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한번 보죠. 자, 판잣집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데 영구적으로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살 집이니까 정착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정착물, 부동산으로 안 보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나무 중에서 가식수목이 있는데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땅에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라 잠깐 어디다 옮겨 심기 전에 잠깐 심어 놓으려고 했던 나무를 가식수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임시로 잠깐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시로 심어 놨으니까 가식수목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 임차인 설치한 정착물이나 부착물은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역시 임시로, 일시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고, 분리과실, 떨어진 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져 있는 건 미분리과실이라 그래요. 나무로 보는 거고, 떨어졌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과실,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는 거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겠죠. 움직이는 거,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들 다 동산인 거예요. 물론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것들은 동산이고, 이렇게 부착되면, 이렇게 이유 있게 부착되면 이건 정착물로 보는 거고, 자, 이만큼은 토지 정착물이에요.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중에, 자, 독립정착물, 여기에다가 토지 소유권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토지 소유권에 종속된 정착물 이렇게 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과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에 뭔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 보죠. 그럼 이건 여기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고,
이거 건물일 텐데.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이 건물의 소유권이 포함돼 있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 건물은 무조건 땅 주인이 가져요? 그렇진 않죠. 이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여기 붙어져 있는 물건이 무조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있다. 이런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정착물,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표적으로 건물, 누구 거냐?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소유권자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 게 아니라 별도의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의 정착물의 소유권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무 중에 명인 방법, 이름을 밝히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남의 토지에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심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황제원 나무 몇 월 며칠 뭘 기념해서 심어놨다. 자, 그러면 남의 땅에 심어놨지만 이름을 밝혔죠. 이 나무는 땅 주인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라 황제원 거죠. 그러면 남의 땅에 붙였으니까 남의 땅 주인이 야, 왜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땅에 대한 사용하는 대가는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 소유권이 땅 주인이 무조건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주인은 이름 새겨져 있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나무고,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나무를 등기하면 임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나무에도 등기부가 있겠죠.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남의 땅이든 뭐 상관없어요. 권한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남의 땅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다라면 이건 대법원 판례상 무조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남의 땅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땅 주인께 아니라 경작자 거라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토지 관리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빈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개발을 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3년 뒤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고 빈 땅으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3년 뒤에 갔더니 거기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다 심어져 있어요. 할머니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내 마음대로 싹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경작물들은 다 누구 거? 경작자, 할머니들 거예요. 그럼 일일이 찾아서 보상을 해주고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가 쉽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방지하려면 원래 펜스를 다 치고 이 땅은 누구 땅으로 언제 뒤에 개발할 예정이니 무단으로 경작하면 안 된다라는 표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고지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심어져 있으면 이건 분명히 눈에 보였을 텐데 무단 경작하면 안 된다고. 근데 경작했으니까 이건 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놔뒀을 때 할머니가 여기 옥수수 심었던 건 마음대로 밀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4개는 건물, 명인 방법의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땅 주인이 무조건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인정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해서 독립정착물 4개예요. 4개 외워둬야 돼요. 건물, 명인 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4가지. 이거 말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나머지는 다 종속된 정착물. 그러면 별도의 주인이 없고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땅 소유권에 무조건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돌담, 축대. 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수목. 이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아서 자라는 이란 뜻이에요. 알아서 그냥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다. 이 나무들은 땅 주인 거예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자, 이것들은 정착물 맞죠? 맞아요? 정착물,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인데 정착물로 보는 건데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볼 거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물이 되려면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된다. 토지나 건물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정착물이 된다. 이렇지 않으면 이건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독립정착물 4개를 외워야 돼요. 건물, 명인방법,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얘는 땅 주인이 아닌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다라는 거. 자, 만약에 이런 지문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이게 도대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판단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일단 뭘로 보냐면 일단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착물로 본다는 건 부동산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붙어져 있는 예를 들면 액자나 시계 같은 건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건 동산이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액자나 시계 같은 건 떼어내서 내가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LED 형광등은 어떨까요?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건물이 스위치를 켜면 밝아져야 되고 조명을 밝혀줘야 되니까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건 마음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으로,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으로 보고 부동산 팔았으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그럼 일단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계약관계를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모른다, 내 거다 떼어내면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계약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모르겠으면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나중에 법률 관계를 해석해 보니까 야, 이건 동산이 확실해. 이렇게 하면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일단 모르겠다라고 그럼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산으로 확인이 됐다라면 떼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착물의 중요한 건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 4가지, 건물, 명인방법의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4가지 외워야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한번 보죠. 자, 소유권의 범위,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소유권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지표만 이용해요? 아니면 공중이나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공중이나 당연히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를 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입체 공간을 3차원 공간, 이 단어는 기억해놔야죠. 지표만 이용하지 않고 지표만 이용하는 건 평면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공간 지하까지 3차원으로 인정받는다. 민법에서 보면 토지의 권리는 지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권리가 위와 아래에도 미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공중이나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과 지하라고 봤을 때, 자, 여기는 공중이고 여기는 지하라고 봤을 때, 자, 이 땅 주인은 이 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어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정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을 사적 공중권,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지하권을 사적 지하권이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그 위나 그 아래는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공적 공중권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 권리가 인정하는 건 요만큼이 인정된다.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의 공중과 지하까지 권리가 인정된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체 공간을 봤을 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인정되는데 지하권을 지중권이라 그래요. 땅 중앙, 중간이니까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권.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고, 자, 공중권은 개인 공중권이 있고 지하권도 역시 개인 지하권까지 요만큼이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위나 그 아래는 누구 거? 정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조권, 조망권 같은 거. 이런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중요한 건 용적률 기억해놔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은 공법에서 배웠겠지만 건물을 공중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건물을 높게 짓는다는 건 공중으로 높게 짓는다는 거예요.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적률은 공중권을 얘기한다. 기억해놔야 되고. 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경작하는 권리, 건축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용수권도 기억해놔야 돼. 용수권. 얘는 지표의 무를 끌어쓸 수 있는 이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에 고여 있거나 지표 위를 흘러다니는 물이 있다라면 이걸 끌어쓸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라고 해요.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답으로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용수권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고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해당된다. 자, 지하권. 자, 어디까지 개인 지하권이 인정되냐면 우리가 이 깊이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땅속의 깊이, 한계심도.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뭐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개인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요만큼 땅속에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다 토지 소유권자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바위나 모래 같은 건 당연히 소유권자 거고 지하수도 소유권 인정돼요. 근데 미채굴 광물, 아직 캐지 않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건 이건 땅 주인이 가질 수가 없다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광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소유권자가 인정되는 거고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땅 아래에 있는 묻어져 있는 석탄, 석유는 토지 소유권자께 아닌 거예요.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친다. 지표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일정 높이의 공중과 일정 지하까지의 지하권까지를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자,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을 얘기하고 땅속에 있을 때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놓고 이제 그 이상은 정부 거니까 뭐 전파나 통신이나 항공권,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은 이건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맨 위에 공중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 거니까. 그 이제 한계심도 더 깊이 있는 데까지는 나라 권리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내 땅인데 지하철이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즉 한계심도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정부한테 야,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야, 보상해줘야지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부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지나간다라면 내 땅 밑을 지나고 있네. 개인 권리 침해했네. 보상해줘야지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중권의 활용 방안. 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도 시험이 나왔는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건 뭐냐면 이제 공법에서 배울 건데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있을 때 땅을 좀 할애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게 이런 휴양시설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내 땅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나라에서 야, 그러면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용적률 좀 높여줄게.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적률 나오면 무슨 권? 공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 제도.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인데 우리 배웠어요. 11월 12월 달에 배웠어요? 개발권 양도 제도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뭐 또 배우겠죠. 한번 보죠. 개발권 양도제. 자, 어떤 거냐면 한 사람도 어떻게 기억을 못할까? 자, 여기가 규제 지역이라 해보죠. 여기는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개발 지역이에요. 자, 근데 원래는 이제 5층까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요. 공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근데 5층까지 용적률이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정부 갑자기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마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여기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2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규제했으면 이 토지 소유자는 손해죠. 그러면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입었는데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에 그러면 요만큼 못 짓게 한 만큼에 대한 요만큼에 해당되는 세개층에 대한 개발권을 줄게. 개발권을 너한테 줄게.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이건 뭐냐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개층에 대한 용적률을 권리를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여기에다가 양도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권을 사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에 1억씩 팔았어요. 그럼 3억을 받고 팔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3개 사왔으면 3층 더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초과 용적률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개발권을 양도했다.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권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요.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자,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여기는 손해를 입은 거죠. 근데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 받아라. 거래 통해서 보상을 받아라는 제도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개발권 양도제가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예요. 폐지되진 않았어요. 현재 있어요. 과거 정권에서 이걸 실시하려고 하긴 했으나 주민 반발이 너무 커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실시 제도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닌 거예요. 폐지되진 않았지만 존재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은 되었으나 실시된 적은 없는 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찌되거나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자, 구분지상권은 민법에서 배웠어요. 내 땅 위에 정부에서 고압선을 마음대로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구분지상권? 아, 그래요? 깔 수 없어요. 내 땅 위에 이 고압선을 깔려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내 개인 공중을 이용했으니까 이때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예요. 내 땅의 공중이나 지하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나 공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학교에서 이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 용적률, 개발권 나오면 용적률, 공중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배웠던 거지만 이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번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딱 나오면 당연히 그냥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기술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배웠죠? 배웠어요. 법률적으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경제적으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으로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여기에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내는데 이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죠.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마치 결합된 상태로 붙어져 있는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활동은 뭐 예를 들면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 또는 중개
이런 거에 대상이 될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복합부동산. 여기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얘는 복합부동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얘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아파트를 많이 사봤죠? 팔고 사봤을 텐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건물만 산 거예요? 토지 소유권까지 산 거예요? 등기부에 분명히 보면 건물 부분과 아파트 등기부를 보면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물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이렇게 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항상 합쳐져서 다녀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얘와 얘는 천지차이의 단어 뜻이 전혀 다른 얘기고 부동산을 법경기로 보겠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된다. 이걸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단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출제자가 야 애썼으니까 보너스 하나 줄게 이렇게 낼 때 1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 찾아내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문제 한번 보죠. 자, 부동산의 개념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죠. 그럼 정착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으로 볼 수 있죠. 맞는 얘기네요. 이런 상품으로서 특징을 지닌다. 자,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처럼.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뭐예요? 등기 등록을 얘기해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으로 동산인데 어디에는 포함시켜 주겠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 주겠다.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에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뭐 나와야 돼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단어가 비슷하니까 출제자가 많이 내는 내용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거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자, 보니까 제거하였을 때 건물에서 떼어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정착물로 보려면 문제를 발생해야 이걸 정착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발생했대요. 손실이 발생하는 부착물,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건 정착물로 보니까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맞는 얘기네요. 여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각각 지문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모든 지문을 해석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착물 중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중 토지와 독립된 것,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된 정착물 4가지가 있었죠. 뭐?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의 수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가지. 이 4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종속 정착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의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얘는 다 독립정착물. 그럼 3번은 얘는 종속정착물인 거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인 거예요. 종속된 정착물인 거예요. 3번이 틀렸고. 자, 2-3번에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토지 소유권은 내가 땅 주인이라면 토지 소유권은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도 이용할 수 있죠. 권리가 인정되죠. 그래서 입체 공간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틀린 거.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지표에 물을 쓰는 거예요.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고여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어떤 권리에 포함된다? 지표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 그래서 지표에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가 용수권이에요.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게 감정평가서에 나와가지고 많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에 판결을 해줘요. 정당한 이익이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의 위와 아래에 미친다. 권리가.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상하에 미치니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평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평면은 지표만 얘기하는 거고, 입체니까 공중 지하까지 얘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하고 있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하수는 인정이 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 공중공간은 용적률과 관련돼 있어요.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 자,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개발권도 용적률을 얘기하니까 개발권 이전 제도 등이 있다. 맞죠? 자, 지중권은 뭐예요? 무슨 권?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권. 땅 중간이니까 지하권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표니까 무슨 권리예요? 지표권 나와야 돼요. 여기에 지중권, 지하권 나오면 안 되고 지표권은 이라고 나와야죠. 틀린 건 5번이 틀린 거고, 답은 쉽지만 이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3교시가 좀 길어질 거예요. 토지의 분류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합격하기 위해서 100%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매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예요. 얘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매년 나와요. 다 공부할 텐데 보니까 뭐 많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한 번 수업 듣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집에서 복습하면서 토지의 분류 문제는 무조건 내가 매년 나오니까 모의고사에도 매번 나올 거예요.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할게요.